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산 쪽에서 울려 퍼지는 이 괴상한 소리의 정체는 뭐죠? 이 소리는 사막산 정상에서 오프닝을 찍겠다고 올라가는 제작진들의 숨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더운 날 제작진이 이렇게 힘든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곳 사막산 위에 보이는 절경 때문입니다. 사막산은 춘천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 사막산 옆에는 의암호가 같이 있어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높이 655m의 사막산. 새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으로 그리 높진 않지만 이름에 악자가 들어갈 만큼 등반하기 매우 까다로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막산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뛰어난 경관과 사막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 때문인데요. 특히 사막산은 산 곳곳에 비선, 승합 등 크고 작은 폭포를 자랑합니다. 그중에서도 등선폭포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 속 선녀탕과 절벽이 어우러지는 폭포로 유명합니다. 보통 사막산을 오르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요. 아무리 절경도 좋지만 내려가는 것도 걱정.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올 9월이면 사막산을 케이블카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사막산 로프웨이는 사막산 7부 능선에서 산과 호수를 지나 삼천동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로 약 3.6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로프웨이라고 합니다. 춘천 시민이면 아마 거의 아실 정도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그 시간대별로 시시각각으로 항상 그 다른 어떤 풍경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케이블카 하면은 이제 보통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산에 있는 산의 케이블카를 갖다 연상하실 수 있는데 호수를 가로질러서 또 산까지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또 춘천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전경이 또 상당히 좀 좋아요. 현재 사막산 7부 능선에서는 상부 하차장과 전망대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올해 추석 전주인 9월 17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막산에 올라 의암호와 춘천 시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완공 전 미리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저 멀리 의암호를 가로질러 레고랜드와 춘천 시내가 보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붕어를 닮은 붕어섬과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송화 스포츠타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그 케이블카는 가을에 타시면은 아름다운 그 의암호의 운해와 더불어서 그 사막산 주위에 그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의암호가 얼면서 그 위에 눈이 앉으면은 아름다운 설경의 그 모습까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천동 하부 하차장으로 내리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이곳은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이후 매립지를 이전한 뒤 현재는 공터로 남아 사막산 로프웨이 하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남은 공간 역시 춘천의 대표적인 차박 핫플레이스. 의암호를 마음껏 바라보며 물멍할 수 있어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차박족들이 몰려오는 차박 명소입니다. 춘천은 뭐 관광 자원이 상당히 풍부해요. 근데 요새 들어서 이제 더 뭐 레고랜드도 내년에 이제 또 개장을 앞두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9월 달에 우리 사막산 케이블카도 이제 개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암호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 있죠. 블랙길에서 이제 그 카누도 탈 수 있고 자전거도 상당히 이제 그 아름다운 길로 저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 길도 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숲 체험장도 어제 그 개장을 했는데 숲 체험장 뭐 남이섬 뭐 기타 뭐 주변에 또 큰 관광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오시면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사막산 로프웨이를 타고 오른 사막산에서 춘천의 다채로운 풍경을 즐겼는데요.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의암호와 맞닿아 있는 하단부 근처에는 수상, 육상 가리지 않고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1분 거리에 떨어진 송암 스포츠타운에서는 강원FC의 경기를 눈앞에서 볼 수 있고요. 송암 스포츠타운의 자랑 춘천 물레길에서는 카누를 타고 의암호를 유랑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춘천하면 물레길입니다. 물레길은 카누를 타고 패들로 노를 저으면서 그 섬 사이를 떠다니듯이 구경을 하는 곳이 바로 물레길의 특징인데요. 특히 춘천 물레길은 열린 관광지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은 물론 반려견까지 함께 카누를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의 명소입니다. 의암호의 풍경을 누비며 즐길 수 있는 레포츠는 뭐니 해도 자전거. 잘 가꿔진 자전거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잔잔한 호수 풍경부터 춘천을 둘러싸고 있는 댐도 볼 수 있는데요. 춘천의 자연을 가장 확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오늘 처음 왔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서울 한강에서 탈 때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자연 환경 자체가 천연이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자전거 도로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재밌게 타고 있어요. 내리막이 진짜 겁나 시원했거든요. 아 진짜 오르막 이렇게 오르는데 오르막을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탈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낚시하고 싶어요. 아니요. 여기 북한강에서 낚시하고 싶어요. 춘천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게 될 사막산 케이블카. 호반의 도시 춘천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카누로, 자전거로, 그리고 이제는 케이블카로 다가오는 9월 아름다운 의암호의 변화를 기대해주세요.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를 향해 굽이 돌아 흐르는 곡강천이 있는데요. 곡강천 안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숲길을 찾았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날씨마저 좋은 이맘때에 조금 번잡스럽지 않게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곳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곳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날 장소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오늘은 뭐 뒤에 팻말도 있습니다만 곡강 문화 탐방길입니다. 네. 곡강이라고 하면 우리 포항의 흥해, 남송리하고 흥안리 쪽을 이렇게 흐르는 강인데요. 네. 이곳에 이제 문화 탐방길을 조성을 해놨는데요. 오늘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권하고 싶은 포항 사람들도 잘 모르는 포항의 비경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경치가 끝내주겠다라는 기대는 시작부터 되는데 그 전에 살짝 맛배기로 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곳은 말입니다. 경치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네. 역사성도 정말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흥해, 칠포, 흥남 이쪽으로는요 고인돌이 있어서 선사시대 때부터 우리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구나라는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로 오면은 이쪽 지명이 미질부였는데 네. 남쪽의 미질부, 북쪽의 미질부에서 남미질부, 북미질부 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성이었죠. 네. 그것이 이제 고려로 통일이 될 때 고려에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고려가 되고요. 아무튼 선사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모든 역사가 이 한 곳에 다 농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문화 탐방길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딱 담겨있는 그 길이란 말이죠. 더불어서 역사가, 멋진 맞습니다. 비경까지 함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흥해는 바다가 가깝고 넓은 들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데요. 곡강 문화 탐방길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에 더해 오랜 역사 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의 산책이 더 기대가 되네요. 솔숲길을 따라서 잠시 걷다 보니까 바로 나타나요. 앞서 말씀하셨던 고인돌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인돌은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잖아요. 네. 그 무덤이라는 말은 그 시절에 사람이 살았고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이제 곡강 하구가 강의 하구고 또 칠포 바닷가를 만나니까 네. 수렵에 좀 가능했겠죠. 먹을 게 많았다. 그러겠네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곳에 충분히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포항 시내와도 멀지 않는 이곳에 이런 고인돌이 있다라는 거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산교육 현장입니다. 네, 예. 이 탐방길을 따라서 고인돌을 지나가면은 이제 멋진 또 곡강천이 흐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거길로도 한번 가보죠. 가보시죠. 예. 포항에 이런 절경이 숨어 있었나 싶을 만큼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곡강천은 기암절벽의 웅장한 풍경에 걸맞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요? 산길을 따라 걷는 길은 멋있었고요. 예. 그 밑으로 강길을 따라 걷는 길은 낭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낭만의 길 끝에 비경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강 자체만 해도 우리가 구불구불 굽어서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곡강이에요. 아, 이름이 네. 곡강인데 이 곡강은 우리가 이제 다른 여느 때 어떤 숲길을 걷을 때하고 또 다른 맛도 있었지만 그러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또 머금고 있는 곳입니다. 오.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삼국사기에 보면 당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서 제사를 지냈느냐, 강과 바다 이런 데서 제사를 지냈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이곳 그 곡강천은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제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라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강 네 군데 중에 네. 동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라시대 때부터 이곳이 굉장히 중요했던 곳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비경이 1000년 이상의 시간은 당연하겠지만 1000년 전에도 의미 있는 장소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하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냈던 제사인 만큼 어떤 나라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포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장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 명품 보물과도 같은 숨겨진 장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푸른 강물과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시원한 풍경. 이 자체가 바로 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탐방길을 걷다 보면 구석구석 놓치지 말고 찾아봐야 할 또 다른 보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요? 숲 안에 이런 또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개 이제 그 비석이라고 하면 어떤 따로 이 돌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글자를 새겨 놓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하지만 이곳에는 어떤 기존 암석에다가 음각으로 새겨 놓고 앞에 또 대나무 숲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다 보면 발견을 못하는 안 보여요. 곳입니다. 예. 네. 내용은 여기 이제 충비술량지연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조선 시대 때 흥에 군수 친구가 이곳에 이제 놀러를 와서 네. 정말 유람을 하고 있을 때 강 건너 이제 빨래를 하는 안악을 본 거죠. 또 뭐 장난기가 발동을 했겠죠. 네. 예, 이제 희롱을 했는데 그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네.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바위에서 떨어져서 어떤 자결을 하게 됩니다. 저런. 그 사람의 몸종, 그러니까 노비, 술량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함께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연이 이제 전해지자 나라에서 그 어떤 충절을 기려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름다운 경치 안에 또 이러한 애절한 사연이 있다를 이곳에서 오면 늘 느끼게 됩니다. 충절과 의리의 현장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보물찾기예요. 앞에서 멋지게 경치 한번 보시고 뒤쪽에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그 이야기까지도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이야기까지 다 갖춘 곡강 문화 탐방길.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바로 옛 곡강 서원터입니다. 오늘 탐방길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곳은 서원인가요? 예, 저게 이제 서원이 있었던 터죠. 네. 지금 건물은 사실은 서원은 아니고 곡강 최씨의 그 시조묘를 제사 지내는 제실의 건물이고요. 사실 이제 곡강 서원은 조선시대 정삼회 선생이 네. 회제 이연적 선생을 배양하면서 만들어진 서원인데 지금 서원은 이제 대원군 때 없어졌지만 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저쪽에 비약산이 보이죠. 비약산,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걸어왔던 곡강천이 보이고요. 정말 경치는 굉장히 좋은 곳에 서원이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포항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깝게 계시는 분들, 더불어서 멀리서 포항을 찾는 분들에게 포항에 이런 매력이 있었나, 이런 곳이 있었나라는 그런 기분을 안겨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새롭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에 추천하는 우리 지역의 숲, 곡강 문화 탐방길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솔숲과 시원한 곡강천을 따라 걸으며 즐겨보세요. 촛물을 입힌 밥 위에 숙성된 생선을 덮는 초밥. 생선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초밥의 편견을 깨는 이색 초밥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다양한 토핑 재료들이 눈길을 끄는 유부초밥을 비롯해 동글동글 구슬 모양의 방울초밥까지 맛은 물론 비주얼도 뛰어난 이색초밥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 맛집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초밥 전문점입니다. 저마다 입을 동그랗게 벌리며 행복한 한 입을 음미하고 있는데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 공을 닮아서 자주 접하러 옵니다. 예쁜 거, 맛있는 거 중에서는 예쁜 거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곳은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서 너무 좋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회도 되게 신선해서 되게 놀라웠어요. 밥의 맛이랑 그다음에 회 두께랑 되게 잘 어울려서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초밥인가 색색의 왕구슬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초밥. 손님들이 반할만 하죠?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주문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초밥은 눈으로 일단 먼저 한번 드시고 또 입으로 한번 또 더 맛있게 드시는 초밥입니다. 초밥에 올리는 생선은 이렇게 크고 실한데요. 사장님이 크기를 중요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키로수가 많이 나갈수록 지방도 좋고 살도 두꺼워서 씹는 맛이 훨씬 좋습니다. 부드러운 감칠맛의 대명사 연어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굉장히 신선해 보이죠? 단 한 입으로 모든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밥 또한 맛있게 지어야 합니다. 일식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재료의 소중함을 어떻게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료가 정말 좋아야 손님들도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 수 있어서 재료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질된 두툼한 생선을 틀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밥을 동그랗게 말아진 다음 생선 위에 얹어주고 덮개로 눌러주면 방울초밥이 완성되는데요. 한 덩이 밥과 재료의 합이 주는 풍미가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먹기 아까울 정도로 깜찍한 비주얼이죠. 이게 동글동글 있으니까 밥 양이 조금 적으니까 회 본연의 그 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그대로 들어오는 초밥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초밥을 먹다 보니 다른 초밥과의 차이점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고추냉이의 네네. 맛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까먹으신 거예요? 일부러 안 넣습니다. 초밥의 본연의 맛을 느끼시라고 일부러 안 넣고요. 개인 취향껏 올려서 드시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를 쏙 빼서 더욱 담백한 초밥.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조절해서 먹을 수 있고요. 고추냉이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도 즐길 수 있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미리 부탁드릴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빠져있어서 아이들이 같이 먹기에 너무 좋고요. 고추냉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저한테는 좀 센 편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방울초밥은 한 입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만남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맞습니다. 이런 데이트 할 때 네네. 이렇게 막 우거우거 먹으면은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 입 한 입씩 이렇게 먹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점수 땁니다. 저희 가게 오시면.
방울초밥에 이어 노란 치즈를 듬뿍 뒤집어 쓴 스카치 에그는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고 합니다. 함박 스테이크 안에 반숙 계란이 들어가 있는 스카치 에그라고 영국의 간식에서 유래됐습니다. 초밥집에서 맛보는 영국의 대표 간식 스카치 에그는 어떤 맛일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겉은 짭조름 고소하고 안에 함박스테이크 육즙이 팡팡 터지는데 맛 폭탄을 맞은 듯한 느낌? 신세계예요. 맛의 신세계. 바삭한 튀김과 치즈 그리고 달걀과 함박스테이크까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초밥을 맛보느라 그런지 그 맛이 더욱 배가 됩니다. 보기에도 이쁘고 고기랑 반숙이 계속 부드러워서 소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차가운 음식 먹고 마지막으로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대전시 중구 은행동의 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사각의 유부초밥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이곳은 다양한 유부초밥을 맛볼 수 있는 유부초밥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주문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메뉴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골랐는데 저는 원래 두부 유부초밥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참치도 있고 불고기 유부초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을 당황시키는 별별 유부초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 간편식이자 핑거푸드이자 그리고 인기 도시락 메뉴인 유부초밥이 그야말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와, 이게 대체 몇 가지인가요? 저희 유부초밥이 지금 신메뉴까지 해가지고 네. 14가지가 되고 14가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유부초밥이 유부주머니가 아니라 약간 복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복스럽게 채워진 유부초밥, 인증 사진부터 남기고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면 행복지수도 급상승합니다. 무엇보다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맛이라고 하네요. 양도 푸짐하고 내용물이 이제 꽉 차니까 다른 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거 좋아해서 땡초 유부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김치 베이컨, 불닭 이런 것도 많아서 내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엄마가 맨날 유부초밥 싸줬었는데 그건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거 싸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도 맛있다고 하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 유부초밥 맛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건강에 좋은 오곡살로 정성껏 밥을 짓고 한 김 식힌 후 참기름을 듬뿍 뿌려줍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볶음깨와 소금 등으로 만든 마법의 가루와 갖가지 채소로 만든 특제 양념을 넣어줍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그 야채 믹스인데 더 감질감을 느껴주니까 아무래도 손님들께서 일반 유부초밥이 아니고 삼각김밥을 먹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비법 양념을 더해 밥맛을 극대화시킨 후 유부에 넣어주는데요. 밥을 깔고 불고기며 치즈, 불닭과 같은 갖가지 토핑 재료를 넣어주면 유부초밥 완성입니다. 대체 뭐를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 유부초밥을 먼저 드셔보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토핑들을 하나씩 넣어서 뭐 드셔보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그런 선생님 같으세요. 이제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쌓고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라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사장님의 가르침대로 기본 유부초밥을 통해 본연의 맛부터 탐구해봅니다. 유부는 유부다. 안에 밥은 간이 얼마나 꽉 차게 잘 되는지 이 고소와 그 약간 달큰함 그리고 약간의 짭조름함 모든 맛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맞아요? 기본 이렇게 맛있으면 어떡해요? 이번엔 참치 유부초밥을 맛봅니다. 여기에 또 참치까지 들어가니까 식감은 더 뭔가 부드러워지고 고소함은 배가 되고 낙지볶음 유부초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 낙지 제대로인데요? 매콤함과 그 쫄깃함이 딱 들어오니까 입이 심심할 수가 없어요. 이곳의 하이라이트 눈꽃송이 유부초밥입니다. 살짝 분량을 더한 유부에 치즈를 덮어주고 눈처럼 뿌려주면 그 맛이 어떨까요?
치즈의 그 고소한 맛과 그 불닭의 맛, 그 화끈한 맛과 거기 이 유부의 쫄깃쫄깃함까지 더해지니까 먹는 재미, 씹는 재미 딱 제 스타일이에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먹는 재미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배가 두둑해지는데요. 다채로운 맛의 조화 덕분에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유부초밥 먹으면 진짜 대박이라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유부초밥의 맛을 한층 끌어올려주는 단짝 메뉴, 바로 대패쫄면입니다. 구운 대패 삼겹과 쫄면에 유부초밥까지, 이 정도면 초밥계의 삼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왜 이 조화를 추천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새콤 달콤함에 담백하고 고소한 유부로 마무리가 되니까 입안이 굉장히 좀 평화를 찾은 듯한 느낌. 네, 이거는 제가 추천했다기보다는 손님들이 알려줘가지고 금시점은 원래 손님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말씀해주신 걸 최대한 귀 담아가지고 하려고 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이 그 맛을 아세요. 내 맛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나만의 조합으로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유부초밥. 다양한 입맛을 자극할 기발한 발상의 유부초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손님들이 그 원하는 입맛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 되면은 막 메뉴가 한 3, 40개 되지 않을까. 신메뉴 나오면은 또 그것도 먹으러 올게요. 좋은 재료에 정성과 개성이 더해져 특별한 한 끼가 되는 이색 초밥.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데다 맛 또한 뛰어나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한 입의 행복을 눈과 입에 담고 싶다면 이색 초밥 어떠신가요? 는 연골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일단 한번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한번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혹시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되는데 간이 안 돼 있어. 아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딱딱. 건조한 시기여서. 아 너무 딱딱하네요. 신박한 자소서. 빗속에서도 신나게 열일 중인 신박한 면접관, 지원자를 찾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와 너무 많이 오네요. 혹시 오늘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의 사진이 이 손으로 들어오면 금손이 된다는 그 손 맞습니까? 네. 자타공인 금손 박지연 씨는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집사로 직업을 바꿨는데요. 반려견 꼬미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된 꼬미 엄마. 그녀는 신박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꼬미꼬미 엄마. 네. 우리 창업을 하신 예쁜 주인공. 지금부터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맞는지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자소서를 봤더니 유치원 교사를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왜 그만두신 겁니까? 유치원 교사 했을 때도 물론 행복하고 좋았었긴 한데 이제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도안을 보고 뭘 만들고 따라서 이제 오리거나 하는데 저는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거의 다 구현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평범한 고양이 사진이 그녀의 눈과 손을 거치면 이렇게 특별한 케이크로 재탄생합니다. 금손 집사가 한 땀 한 땀 만든 명품이란 거죠. 아, 그러면은 간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제 좋은 걸 해먹이고 싶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먹이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영양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 레시피로 사용했을 때 올바른 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꼬미뿐 아니라 세상 모든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다는 꼬미 엄마. 그래서 그녀가 만든 간식은 특별한데요. 사람이 먹는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고요.
이거 나도 먹을래.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 폭발이죠. 도가니 말이부터 댕댕이 빵까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메뉴가 여기 넘쳐요.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신박하다? 신박하지 않다? 신박하다. 왜 신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반려동물에 관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간식집도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메뉴거나 비슷한 레시피로 해서 좀 획일화가 되었다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만드는 케이크는 좀 자부심이 있어요. 박지연 대표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국구 명성까지 안겨준 효자는 바로 강아지 모양 케이크입니다. 손님이 보내준 사진 속의 강아지 얼굴을 그대로 케이크에 구현하는데요. 작은 케이크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어서 직접 연구해가며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점점 강아지 얼굴로 변해가는 이 케이크의 재료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쌀가루와 채소, 고기, 그 흔한 쌀가루가 강아지 얼굴 모양 케이크가 되기까지 꼬박 3시간이 걸린다는데요. 그 고된 과정도 그녀에겐 즐겁기만 하다고요. 내가 만드는 케이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물이다. 왜 선물이죠? 제 선물이라는 거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뿐더러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만들면서 저도 행복하고 받는 보호자나 반려견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선물을 받는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죠. 강아지와 강아지 모양 케이크를 나란히 찍은 견생샷을 보내며 고마움을 전하는데요. 정말 똑같죠? 강아지 케이크계의 데모 박지연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양이 케이크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장님께서 시그니처 케이크, 신박한 케이크라고 말씀하신 케이크가 바로 이 케이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케이크는 어떻게 주문을 받으신 거예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잖아요. 이제 이 보호자님께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키우시거든요. 근데 강아지 케이크가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번에는 고양이 것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고양이 자체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고양이 하고 그냥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 특별한 케이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징도 최대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앞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라면을 먹다가 걸린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라면을 먹으면서 걸려가지고 이 모습을 그대로 케이크에 담고 싶다. 염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라면을 먹다가 이게 묻은 거다. 와. 근데 그냥 이것만 그리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진짜 라면을 같이 넣은 거네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와, 진짜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검증을 할 때 손재주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금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금손. 네, 먹거리의 마에스트로. 자타공인 금손은 물론 오늘의 지원자는 금귀까지 갖췄다는데요. 반려가족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케이크를 만듭니다. 고급 간식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건 모델이 된 이 고양이. 지금 케이크에 반한 고양? 지난해 6월 코로나 위기 속에 용감하게 문을 연 후 어느새 창업 10개월을 맞은 박지연 대표. 소중한 이 금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편지를 쓰는 거라는데요. 주문받은 간식을 보낼 때마다 그녀의 핑크빛 설렘을 담은 손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반려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다는 그녀. 편지엔 어떤 사연이 적혀 있을까요?
이제 원래 급여 방법이 같이 동봉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호자님들한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보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수기로 써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댕냥이 집사의 진심은 댕냥이 가족이 먼저 알아보는 법. 건강한 이색 간식과 함께 도착한 정성 가득한 손편지에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판매자를 향한 고마움부터 맛에 대한 평가, 간식에 얽힌 추억까지 폭풍 후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이 박지연 대표에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사업을 하면서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 있는데요.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건강한 간식을 만들면서 고객들이 쌓이고 있고 이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강아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좋은 재료를 써서 건강한 수제 간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만 고집하면서 적자도 났지만 박지연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간식은 결국 사람도 반려동물도 알아줄 거란 믿음으로 투자해 왔다는데요. 그녀의 직진 신념은 이제 손님들의 신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에 열정을 더해 댕냥이 간식의 신세계를 연 박지연 대표. 신박한 자소서로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들 그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그때 그 시절, 그리운 그곳을 바로 이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입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또 숨겨져 있을지 오늘 그 작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리운 어린 날의 옛 추억이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아득한 듯 가까운 듯 나를 만들어준 그곳 고향마을. 돌담 아래 뛰어가던 어린 날의 내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일 듯 사무치는 그리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건네고픈 내 고향 돌담마을. 그곳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속초의 한 카페입니다. 젊은 사진작가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돌담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따뜻한 색감, 왠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바로 이곳이 문대영 작가의 고향 상도문, 일명 돌담마을입니다. 야, 이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이 마을 이름이 돌담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주변에 이렇게 돌담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쌓여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상도문인데 여기가 정말 돌담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돌담하고 이런 마을 예쁜 걸 많이 찍어서 주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찍었고 그 사진을 강릉에서 한번 전시했고 이번에 속초에서 두 번째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 마을을 직접 사진으로 담으셨다는 건데 저희가 오늘은 돌담마을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돌담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상도문이고 상도문은 그 도문동을 세 개로 설악산부터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이 있고 거기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쌍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쌍천에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 이제 그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가장 구하기 쉬웠던 돌로 그래서 돌담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담이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돌담 마을이라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감각에 맞춰 소위 SNS에서 한창 뜨고 있다는 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2021년 새로운 분위기에 편승해 속초의 핫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알게 되고 그곳을 좋아한다는 건 아무래도 작가로서 기쁜 일이겠죠. 20대의 고향을 떠나온 작가는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계셨던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나가 있었으니까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럼 꽤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생활하신 건데 그럼 고향에 가실 때마다 느낌이 좀 색다르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돌담이 있었지만 그 돌담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했다가 대학교 친구가 한번 집에 놀러 와서 너네 돌담 참 예쁘다. 그때부터 그 돌담이 더 다르게 보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국에 놀러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큼 예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 상도문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도문 옆에 흐르던 쌍천. 쌍천엔 유달리 돌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날라 담벼락을 짓고 집을 만들고 어느새 마을은 돌담이 예쁜 그런 동네가 됐죠. 작가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또 다른 전시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전시장마다 다른 컨셉,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다는데요. 전시는 천장을 보시면 벽이 아닌 천장에 자리한 사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지금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겠죠? 그래도 되게 예쁜데요, 여기? 네, 그 길인데 그 양옆으로 돌담들이 종류 좀 다르게 좀 돼 있게 해서.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전시회장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시회는 조금 독특한 게요. 이 세 개의 전시장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말이 이제 장소는 세 군데이지만 이 골목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이 골목 길을 이렇게 오면서 상도문에도 이제 길이 있으니까 길을 오면서 이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옥탑방 전시장에선 누워야 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돌을 베고 누워 작가의 어린 시절을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의 고향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또 문득 그 작가님의 고향 마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작가님하고 함께 이 돌담 마을에 와봤잖아요. 이 작품으로만 보던 곳이 바로 여기였네요. 예, 맞습니다. 사진 속 온기를 전하던 작가의 고향 마을은 눈으로 봐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합니다. 물론 돌집은 많이 사라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가에겐 어릴 적 추억 상자겠죠.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카메라. 오늘도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다시 고향에 돌아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여기 들어오는 곳이라서 뭐 딱히 새로울 건 없는데 올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랑 엽서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저희 고향 집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상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맛있는 것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슈퍼, 그렇죠. 지금의 슈퍼죠. 예전 슈퍼로 지금 이용하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만 아직 남아 있는 거 상태고요. 그럼 부모님만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부모님 살고 계시고요. 슈퍼집 아들. 어린 시절 으쓱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슈퍼집 아들이라 불리는 문대영 씨는 이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점점 유명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마을의 모습이 지금이랑은 조금 바뀔 텐데 그건 좀 어떠세요? 이게 마을이 점점 이제 유명해지면서 뭐 예술 작가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동네가 좀 더 예뻐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동네 분들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분들하고 여기 이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상생해서 좀 더 예쁜 마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그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하고 많은 그런 사진 작업이나 뭐 다른 작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고 또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걷기 좋은 예쁜 동네. 그리 크지 않아 둘러보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 작가의 길을 걷기 전부터 언제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는 문대영 작가는 이곳에서 20여 년 세월을 쌓았습니다. 돌과 함께 말이죠. 앞으로도 관심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돌멩이 하나, 잎사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